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 신기정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기술은 대규모의 동적인 그래프를 위한 점진적 무손실 압축 기술입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래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대상 그리고 대상 간의 연결로 구성된 수학적 구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프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데에 활용이 됩니다. 한 가지 예시로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계정들을 그래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페이스북 계정들이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을 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를 하나의 거대한 그래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구매 내역 역시 저희가 거대한 그래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고객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상품들이 대상이 되고요. 특정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경우에 연결이 있는 그런 그래프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도 거대한 그래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웹페이지들이 대상이 되고요. 웹페이지들이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경우에만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예시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 및 저장, 분석하게 됩니다. 예시로는 저희 뇌 속의 뉴런들 사이의 연결, 그리고 저희 몸 속의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지식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범용성 때문에 유명한 IT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는 2019년 10대 데이터 및 분석 기술 트렌드로 그래프를 선정하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2022년까지 매년 10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트너는 2020년에도 그래프 분석을 선정을 했고요. 2023년까지 전 세계의 30% 기관이 의사결정에 그래프 분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프 압축 기술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 압축 기술 중요성의 배경에는 대용량 그래프의 등장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구글에서 수집하고 있는 웹 그래프는 40억 개 이상의 웹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20억 명 이상의 사용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대규모 그래프에 있는 대상들의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대상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경우 이 숫자들보다 100배, 1000배 이상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용량 그래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그래프 전체를 제한된 용량의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그래프 분석에 사용하는 대다수의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전체 그래프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된 것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너무 커서 저희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경우엔 저희가 그래프를 외부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외부 메모리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프 알고리즘의 속도가 저하되고요. 외부 메모리는 훨씬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엔지니어링 노력이 들고 어떤 알고리즘들은 많은 엔지니어링 노력을 들여도 저희가 외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훨씬 간단한 해결책은 그래프를 손실 없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압축하여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메인 메모리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존의 수많은 그래프 알고리즘들을 변경 없이 더 큰 용량의 그래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다양한 그래프 압축 기술들이 존재했는데요. 기존 그래프 압축 기술들의 경우 정적인 그래프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변화하는 그래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그래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압축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 압축은 수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용량 그래프들은 실시간으로 변화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유저들이 가입을 하고 또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본 발명에서는 그래프 요약 기술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그래프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라는 온라인 최적화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단순히 이 기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슈퍼노드를 변경시킬 것인지,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어떻게 위 결정을 상수 시간 내에 할 것인지 이런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발명의 결과는 Incremental Lossless Graph Summarization 이라는 제목으로 ACM-SIG-KDD라는 학회에 출판되었습니다. ACM-KDD는 URIPS, ICML과 함께 CS 랭킹에서 지정한 기계학습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분야 최우수 학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보과학회에서 지정한 S급 학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개재 승인율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학회입니다. 그리고 본 발명은 그래프의 점진적 무손실 요약을 위한 전자장치 및 그의 동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특허로 출원이 되었고요. 현재 미국, 일본 그리고 PCT 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해외 특허 출원 및 리빌딩 출원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카이스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발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용량의 그래프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용량의 그래프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래프를 압축함에 따라서 고속의 메인 메모리 혹은 캐시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복잡한 외부 메모리가 아닌 단순한 메인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 발명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솔루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용량의 웹 그래프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계획하고 있고요. 대용량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소셜 연결을 추천하는 기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용량의 사용량 컨텐츠 연결 그래프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컨텐츠를 추천하는 기술, 그리고 대용량의 사용자 간의 연결 그래프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서버 자원을 배분하는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대용량의 사람 간 접촉 관계 그래프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기술 등 다양한 응용 기술들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기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 지금 신기정 교수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신기정 교수님은 현장에 못 오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기존 알고리즘 대비 무손실 압축률이 어느 정도인지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기존 알고리즘 대비 압축률이 사실 뭐 95%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절대적인 압축률 자체는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굉장히 압축률이 높게 나오고 또 어떤 데이터는 어떤 리던던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압축 자체가 어려운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압축률이 상이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압축 알고리즘과 비교를 했을 때 압축률 자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95% 이상 이제 압축률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기존 알고리즘들은 이제 데이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 압축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반면에 저희 알고리즘은 기존에 압축된 결과를 일부 수정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화가 생겨도 압축을 새로 시행할 필요가 없고 기존 압축된 결과를 수초 만에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동작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질문 전에 올랐던 게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데이터 분석으로 또 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데이터라는 것도 사실 어떤 사람이 여러 종류의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있겠지만 그중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 자체를 분석하는 화학이나 생물 과정에서도 이제 화학 생물상의 그래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것 말고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를 방문하였고 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접촉하였고 그런 접촉 관계도 저희가 어떤 소셜 네트워크 같은 형태로 그래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래프 데이터가 굉장히 대용량일 때 저희가
이 그래프를 압축을 하여서 메인 메모리 상에 저장을 하게 되면 훨씬 그 분석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 자체는 분석하는 알고리즘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 자체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너무 커서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메인 메모리 혹은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분석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질문이 그래프 압축 알고리즘 기술인데 향후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으로도 확대 가능한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동영상을 압축할 때는 저희가 무손실 압축을 하지 않고 약간 어느 정도 그 동영상의 퀄리티를 저하하는 그런 손실 압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압축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손실이 아예 없이 이제 정확한 형태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압축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동영상 압축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두 기술 사이에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술이라고 생각되시는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제 생각에는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기업들은 웹 기업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웹 그래프를 다루는 검색 엔진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매 내역,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그런 구매 내역을 분석해서 추천 시스템을 하는 그런 전자상거래 사이트라든지 저희 나라에는 많이는 없지만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그런 네트워크 서비스도 해당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래프 분석을 수행하는 어떤 바이오나 화학 그런 회사의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사한 질문인데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스카이프 등에서 어느 기업에 가장 효율적인 기술인가요?라는 유사한 질문입니다. 네, 이 기술 자체는 사실 이 기술의 모태가 되는 기술을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할 때 만든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 중에 링크드인이라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페이스북이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페이스북은 어떤 친구 관계에 대한 네트워크고, 제가 있던 회사는 그런 비즈니스 릴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추천해 줄지, 어떤 인맥을 추천해 줄지, 그런 식의 어떤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추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실시간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이 사람이 접속한 위치라든지 그런 실시간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메인 메모리에 있어야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데이터가 너무 커지면 이제 보통 데이터를 클라우드 같은 데 저장을 하고 배치성으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시간 정보들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시간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빠르게 추천을 해야 된다거나 그래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할 때 사실 실시간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제가 방금 어떤 물건을 구매했으면 그 정보까지 활용을 해서 추천을 해줘야 더 좋은 추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시간 정보가 바로 반영되는 어떤 실시간 그래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고, 구글, 페이스북 당연히 다 필요한 기술인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랑 유사한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 만들던 기술인데, 그 기술 자체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화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압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카이스트에 와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변화할 때도 바로바로 새로 압축을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압축된 결과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계속 질문이 올려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기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